왜 발생하는지만 알고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열된 이 나열된 영족결함은 거의 80% 이상은 분량이 안 납니다. 요 두 놈, LF하고 포로, PO, 예, 포르시티인데 그 다음에 요거하고 SI, 슬러그 결함, 요 세 개는 진짜 많이 발생하지만은 진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안 나와도 되는 결함입니다. 교육해드릴 건데 LF, PO, SI는 진짜 많이 발생하지만 진짜 안 나올 수 있게끔 용접을 하면 됩니다. 오늘 용접 결함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늘 새해 첫날인데 용접 결함부터 얘기를 하게 생겼네. 용접사가 용접 안 돼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용접 결함 이게 수정기가 날라오면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특히 퇴근할 때 받으면은 자 그날 잠 못 자요. 그리고 혹여나 또 이제 뭐 자기가 잘 안 됐던 포인트인데 그걸 알지 찍는다고 표시를 해놔요. 오늘 밤에 알지 찍는다고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잠 못 자요. 용접 결함 생각보다 스트레스 많이 줍니다. 우리끼리 얘기.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 용접 결함이 왜 발생하는지 잘 몰라요. 저도 그랬고 선배 용접사들도 그렇고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용접사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용접 결함 나면은 예전에 결함이 나면은 그런 교재부터 찾아봐요. 솔직히 찾아보면은 도대체 뭘 해 어떻게 해라는지 안 적어져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유식한 말로 막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유식한 말로. 근데 너무 유식하다 보니까는 내가 이게 왜 발생했는지 발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EP나 RC 이런 결함들은 뭐 자주 발생하는 결함이니까는 뭐 어떤 결함인지 알지만 갑자기 IP 결함이 딱 떠요. IP 결함이 뭐지 하면서 용접사한테 물어봐요. 다른 용접사한테 IP 결함이 뭐냐? 몰라요 이게. 예. PO 결함 막 초보자들 아무도 모르는데 PO 결함 딱 썼어요. 그러면 자기가 PO 결함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수정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LF 결함이라는 게 있는데 LF 결함 한번 뜨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 걷잡을 수 없냐면은 그게 용접인 습관이에요. 습관. 계속 늘 얘기하지만 습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발라발레 현장이나 반도체 이런 데서 일을 했다는 사람들은 비주얼은 좋겠죠? 비주얼은 좋은데 속에 있는 결함이 자기가 어떻게 결함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RT 있는 물량을 딱 현장을 갔을 때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냥 초박살 나버립니다. 뭐 RT 뭐 별거 있냐? 예, 별거 없지만 별거 많은 게 RT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접을 결함을 내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꼼꼼하게 용접해가지고 결함이 없이 용접하는 습관을 가졌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LF 결함이라는 게 한번 발생하면은 되게 무서운 결함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LF 결함이 한번 떠요. 뜨면은 그 이후로 계속 뜨는 겁니다. LF 결함.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뭐 RT 현장 가가지고 바로 RT 안 찍어요. 펄스트라는 게 있는데 펄스트도 상태 봐가지고 좋은 포인트가 딱 나오면 그때 용접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RT를 안 찍어요. 왜냐면 용접했다고 바로 RT 안 찍어요. 여러 개 막 묶어놨다가 그때 RT데이 정리해가지고 막 찍는 데도 있고 한 밀립니다. 이렇게 RT가. 근데 내가 처음에 RT를 딱 찍었는데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다음 일을 계속 이제 통과했으니까 일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한 달치를 일을 해놨어요. 한 달치를 일을 해놨습니다. 한 달치 일을 하고 이제 막 일을 하는데 이제는 내 걸 찍기 시작한 게 내 나이를. 그럼 찍었는데 LF가 발생해. 그러면은 5% 10%짜리는 하나 찍으면은 두 개를 더 찍어요. 분량이 나면. 100%는 무조건 100% 하는 게 찍는 거예요. 100%도 문제지만 5% 10%짜리 되게 무서워요. 만약에 5% 10%짜리는 5% 10%가 뭐냐면 100개에 5개, 10개 찍는 거예요. 100개에. 그럼 5% 10%짜리 문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걸 찍을 줄 모르는 거예요. 랜덤으로 찍는 거예요. 랜덤으로.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회사 망해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랜덤으로. 간 2년 동안 물량이 안 나와요. 진짜. 나올 수가 없어요. 5% 10%짜리를. 왜? 5%짜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샤워하고 나면은 막 물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물만 안 되면 되잖아요. 그걸 RT 찍어요. 100개 중에 5개를 찍어요. 근데 분량 나면은 옆에 걸 또 찍고 물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분량이 나면은 또 다음 걸 찍었는데 2개가 분량 났어. 그러면 다음 걸
또 4개를 찍어야 돼. 4개 찍으면 그냥 다 커팅해가 잘하는 사람 가서 다시 용접해버려요. 이렇게 불량에 엮이는 거를 막아요. 근데 한 번 불량이 딱 나기 시작하면은 한 달 뒤부터 내가 이거 찍었는데 불량이 나. 그럼 요거 찍어도 불량이 나. 요거 찍어도 불량이 나. 그때부터 불량이 계속 꼬리처럼 물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용접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사람이. LF 불량이 왜 어떻게 하면 안 발생하고, 특히 포로 결함을 어떻게 내가 우리 단돌이라죠. 준비를 엄청 잘해가지고 결함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RT 몇 개 찍어보니까 통과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함 싹 다 나버리는 거예요. 포로 결함, 슬래그 결함, 5만 결함 다 나는 거예요. 통선이 살짝 찍었다 뺐는데 결함 찍었는데도 저번에 한번 통선 찍었다 뺐는데 결함 안 났어. 이번에도 통선 찍었다 빼니까 내가 결함 안 나겠죠. 그냥 떼우는 거예요. 통선은 혼입되고. 이물질 결함 되게 무서운 결함이에요. 이물질 결함도 통과하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뚜껑 닫아버리는 거예요. 뚜껑 닫아버려. 그 다음 이물질 결함 무조건 파야 돼. 파가지고. 예. 특히 서스 같은 거 퍼지 안 되는데 이물질 결함 발생하면 골 때립니다, 진짜. 그래서 용접은 습관입니다, 습관이고, 이 RT라는 걸 이제 엑스레이 촬영인데 이걸 안 해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완전히 현장하고 샵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별개. 예. 샵에서 3, 4년 동안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가면은 그냥 박살납니다, 현장이. 그만큼 현장 용접은 전자세 용접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는 그냥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변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은 차분하게 하고 용접 습관을 내가 이렇게 하면 불량이 나겠다.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해야 되겠다. 차분하게 용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지나 차분하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제가 한 허덕 했으니까. 근데 저도 한 허덕에서 약간 많이 내려간 거예요, 이게. 진짜 물량을 뽑더라도 차분하게 뽑아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불량이 발생하는지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덤빈 겁니다. 그래서 불량도 내보고, 저도 불량 불량 많이 났어요. 일단 막 많이 난 적 없지만 불량 많이 냈어요. LF 한번 떠가지고 계속 LF 떴어요. 그래서 왜 발생하는지 막 사람들한테 연락해도 자기의 용접 스타일이니까는 그 사람이 내 용접 스타일을 못 봐주니까는 그런 거예요. 너무 성격 급하게 용접하고 막 전기 갑자기 높여가지고 용접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왜 발생하는지만 알고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열된 용접 결함은 거의 80% 이상은 불량이 안 납니다. 안 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불량이 나면은 사람들이 당을 해버려요. 우선적인 거는 이게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본인이 습관화가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약어를 한번 봅시다. 약어. 이게 지금 제가 정리한 건데, 제가 정리한 이 약어가 배관 용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결함의 빈도수 중에 이제 제가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RC면 뭔지, RP가 뭔지, LF가 뭔지, EP, PO, 이게 뭔지, TI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수증기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결함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때는 어떻게 줬냐면은, 우리 때는 여기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게끔 용접 약어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불량이 나면은 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게 TI가 무슨 결함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용접사들도 이 불량에 대한 약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고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EP가 뭔지, RC가 뭔지, LF, PO, TI, IP, SI, UC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발생한 빈도수로 한 거는 EP, RC, LF, 포로, TI. 근데 요 두 놈 있죠, 요 두 놈. LF하고 포로, PO.
포로시티인데, 그 다음에 요거하고 SI, 슬래그 결함. 요 세 개는 진짜 많이 발생하지만은 진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안 나와도 되는 결함입니다. 교육을 해드릴 건데, LFPO, SI는 진짜 많이 발생하지만 진짜 안 나올 수 있게끔 용접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가인 용접입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빈도수는 LF4로 SI인데, 왜 처음에 가인 용접, EPF하고, 그 다음에 빨림, RC를 했냐. 자, 초보자들은 사실상 LF하고 포로 결함은 좀 잘 발생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많이 쪼니까는 막 전기를 막 세게 안 써요. 그래서 약간 꼼꼼하게 용접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결함보다는 이런 결함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결함이 뭐냐면, EP는 가인 용접으로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부스에서 뭘 하고 있어요? 초청 용접 하다가 용락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어가죠.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그라인더를 써가지고 그 용락된 부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학원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부스에서 그라인더를 못 쓰게 해. 근데 그거 나도 처음에 이해를 못 했거든. 근데 내가 학원에 보니까는 그라인더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 다 피해줘요, 지금. 맞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전에는 그라인더 쓰게 했어요, 부스에서 제가. EP가 발생하면은 강호시 가가지고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와서 다시 용접을 하는 반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EP 결함 같은 게 초보자들 가면은 반도체 어떻게 해요? 반도체는 일반 현장에 용접하다가 용락되면 어떻게 해? 그냥 접어보지. 그라인더 못 쓰게 하니까. 맞잖아. 그라인더로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는. 맞잖아. 용락되면 어떻게 해? 그라인더 못 쓰니까. 그냥 이사버리지. 이사버리고 파이널 이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것도 습관이 돼버리는 거지. 그게 그라인더 안 쓰는 자체가 습관입니다. 자, 우리가 불량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오후에 뭐 할 거냐면은 리페어 교육을 어느 정도 할 거예요. 리페어 교육하고 리페어 톱도 만들 거예요. 톱 만드는 것도 제가 영상 보여주고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리페어 톱은 제가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이 EP 결함은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현장 가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결함. 자, 초충 용접 시에도 발생하지만은, 원패스에도 우리가 EP 결함이 발생하지만은, 투패스에서도 발생합니다. EP 결함이 발생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내봤어요. 내봤습니다. 이 투패스 때. 저는 전기를 높게 쓰니까는 투패스 용접하다가 뭔가 센 물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거 찍지 말라고 했는데 찍었어요. 또 다른 행위 붙어가지고 했는데 또 같은 자리에 EP. 왜냐면 개선이 너무 가다. 이 배관사가 개선을 너무 가다하게 치는 거예요. 너무 가다하게. 자, 우리가 용접하다가 이렇게 용접을 합니다. 이 용접하다가 용락을 딱 발생했어요. 용락이 발생하면은 이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해줘요? 모르죠. 단면을 따졌을 때 용접 막 하고 가다가 용락이 딱 됐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를 깃따기를 해주는 거예요, 깃따기를. 깃따기 할 줄 알죠? 깃따기 할 줄 알죠? 깃따기를 해주는 거예요. 깃따기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오면은 와이어를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이 높은 곳으로, 얘가 녹으면 열이 높은 곳으로 빨리 올라옵니다. 빨리 올라와요. 센 물은 열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얘가 빨리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백이 일정하게 딱 일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나가시면은 그 갭 상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갭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양이나 반도체 말고 육상 이런 데 가다 보면은 한 번씩 개선이 가다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선 각도가 30도 정도가 되지만은, 이게 30도 정도가 되지만은, 해양이나 두꺼운 파이프 같은 경우는 35도 정도 됩니다. 35도. 35도인데 갭까지 넓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백이 많이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하진 용접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백 많이 안 나오게.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파이프 잘랐는데 배관사가 너무 개선을 너무 열심히 쳐. 너무 눕혀져 있어. 눕혀지는 상태에서 35도 이상이 돼버렸어. 35도 이상이 돼버렸어요. 초충은 어떻게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어떻게 넣었어요. 근데 핫패스 용접 때 보면은 우리가 핫패스 용접 전기를 세게 씁니다. 현장에서는. 맞죠?
전기 많이 높이가 씁니다. 높이가 쓰는데 여기서 합했을 때 개선 각도가 너무 가다해가지고 쓰라만 치고 갔는데 여기서 가다가 돼버리면은 열이 침투하면서 어떻게 돼요? 꼭 빨립니다, 이렇게. 자, 이거 명심하세요. 투패스 때, EP 결합 날 때, 합했을 때 어떻게 이제 이거를 아냐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용접을 하다가, 용접을 투패스를 넣다가 쇳물이 흔들려요. 여기서, 있죠. 가전류 사용, 용접 빼빨리. 여기서 체크해놔요. 쇳물 흔들림. 이거는 확실히 표가 납니다. 확연하게 표가 납니다. 확연하게 표가 납니다. 쇳물이 핫패스 넣다가 갑자기 순간 떨려요, 이렇게. 이렇게 떨려요.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그게 RT 100%짜리 라인이다 싶고 하면은 무조건 그 자리에 파야 돼요. 걷어내야 돼. 예. 쇳물 자체가 흔들려요, 이렇게. 핫패스 넣다가 내가 쇳물이 백으로 침투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쇳물이 쫙 흔들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게 쇳물이,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백까지 침투를 처음에 할 때는 쇳물이 맑아지고, 처음에는 맑아집니다. 맑아지고, 그 다음에 주저앉습니다. 너무 전기가 과도하면 그 상태에 흔들림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요. 쇳물 자체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이렇게 백이 용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주저 없이 파야 됩니다. 파가지고 다 걷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초축 넣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투패스 때, 초보자들 중급자 조금 넘어가면 이제 핫패스 이제 전류 세게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아래 보기에서 발생합니다. 왜냐면 위보기는 빨립니다. 아래 보기는 일단은 약간 전기는 처음에 쇳물이 만나면은 쇳물이 백으로 침투되면 이제 약간 빨리고 봅니다. 빨리고 그 다음에 내려앉습니다. 약한 전기는. 근데 센 전기는 바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쇳물이 흔들렸다 이러면은 주저없이 전기 끄고, 용접을 끄고 그 자리 파내야 됩니다. 파낼 때는 우리가 용접부가 요 정도 흔들렸다. 그러면 이만큼 파내야 돼요. 거의. 이만큼 걷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니페아 이제 수정해보면 압니다. 요만큼 분량이라고 요만큼 팔 수는 없어요. 요만큼을 파야 돼요. 그래서 일이 더 많아집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RT 용접할 때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빠른 것도 중요해요. 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빠르게 용접하고 싶으면은, 실수를 안 하고 꼼꼼하게 용접하고, 두 번 손 안 가게 용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 손 안 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용접 다 해놓고 다 왔는데, 다 파이프 할처럼 끊겼어. 그럼 용접기 홀더 다 들고, 공구통 다 들고 다 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 손 안 가게 용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자, 제가 이게 EP 결함이 왜 발생하는지 정리해 놨습니다. EP 결함의 원인은,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용접사 기량 부족입니다. 기량 부족. 기량이 부족해서. 기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접하고 계시는 거는 온시소 화초처럼 용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시소 부스에서 온시소 화초에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맞죠? 힘들어. 여러분들 가면은 그냥 억악 소리가 납니다. 진짜 억악 소리가. 현장 나가면은 진짜 팔 팍 넣어가지고 이렇게 용접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그래요. 현장 나가면 위빙 안 돼. 무조건 그리기 연습해. 한번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리기 열심히 합니다. 막 그리기 열심히 해. 왼손으로 막 그리게 해요. 네. 그 바이러스 한번 퍼져요. 근데 저희가 그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오후 4시 이후로는 무조건 그리기 연습해라. 하는데도 육지가 미리 나면 계속 육지하고 있어. 말하기 전까지는 육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리기 연습도 미리 하셔야 돼요. 맨손으로도 다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것도 있죠. 진짜 용접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리기 잘 안 해요. 위빙이에요, 위빙. 위빙만 합니다.
저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그리기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기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목으로 비빈다고 이렇게. 이래 용접해요. 이렇게 좁아도 이렇게 용접하고 이래 용접하고. 그러니까 비비기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용접사가 그렇게 바뀌어요. 좁은 공간에서 위빙 하려고 하니까. 위빙이 되게 안정적인, 어렵지만은 되게 보면은 현장에서 되게 안정적인 용접이에요. 둘 다 어느 게 더 하냐, 어느 게 더 빠르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 다 섞어서 용접을 해야 됩니다. 헤벨과 파이프 하루 종일 위빙하고 있으면 어깨 다 빠집니다. 쌤을 많이 주고 와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밥 줄 때. 파이는 어떻게? 파이는 이쁘게 위빙하고. 일단은 EP 결함의 문제는 용접사 기량 부족. 그러니까 현장 나가면 자세가 안 좋으니까는 자세를 잡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육지 자세 잘 잡아라고. 그것도 용접이야, 맞지? 육지 자세를 잘 잡는 사람들은 육지를 좀 수월하게 용접을 합니다. 근데 육지 자세 센 물에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쌤을 요만큼 그거 용접하려고 머리가 선행돼야 되는데 머리가 처박혀있고 몸도 처박히고 이렇게 용접해버리면 요만큼 때우고 나면은 그 다음 자세 다 흐트러집니다. 현장 용접도 마찬가지예요. 샵장에서 아무리 지가 날고 길고 한다 하더라도 길고 날고 하더라도 현장 나가면 그냥 하원생만큼 안 됩니다. 만큼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한 달, 두 달 정하면은 좀 빨라지겠지. 좀 빨라집니다. 왜 손목이 그만큼 부드럽기 때문에. 근데 동동항이 딱 현장 나가면은 동동항 위치입니다. 거의 동동항 위치입니다. 그만큼 현장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EP 결함 안 되려고 하면은 넓은 갭도 용접을 해봐야 되고 하진으로도 용접해봐야 되고 이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넓은 갭도 해보고 그 단차진 것도 용접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반전기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EP 결함의 가장 문제는 기량 부족. 그 다음 가전류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가전류. 이게 뭐냐면은 용접이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딱 되고 나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전기를 이제 가감히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전기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초축 넣을 때. 초축 넣을 때도 문제지만 합했을 때가 아까 내가 있죠. 합했을 때 제일 문제된다고. 개선 가다됐을 때 전기 올려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잘 안 녹으니까는 이제 전기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전기를. 근데 전기는 처음에 스타트 때, 오버헤드 때는 저는 이제 전기를 세게 쓰는 편입니다. 오버헤드 때. 약간 세게, 남보다는 약간 높아요. 왜냐면 밥을 많이 줍니다. 밥을 많이 주고 용접을 해요. 스타트 때는 하다가 버티까지 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또 뭐냐면은 우리는 부스에서 용접을 하다 보니 시험 용접을 하다 보니까는 파이프가 여기 있으면은 자, 텅스텐도 한 텅스텐으로 용접을 합니다. 길이 갖고. 맞죠? 그래서 전류도 한 전류 갖고 용접을 하는 거예요. 한 텅스텐에 한 전류 갖고 12시가 용접을 하고 근데 반대편 12시를 용접을 해버려요. 한 전기, 한 텅스텐 길이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은 여기 댓글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오버헤드 때 옆방향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버티컬에서는 텅스텐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막 용접하다가 버티컬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텅스텐 빼줘야죠. 아래 보기 때는부터는 이제 버티컬 지나면 그때부터는 2D로 봅니다. 2D. 정면으로 봐요. 이때는 사선으로 보고 쌤으로 당겨오지만은 이때부터는 2D로 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 2D 때는 텅스텐 빼줘야 됩니다. 세라믹이 텅스텐 가리기 때문에, 텅스텐이 세라믹이 가리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 용접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기도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2인치 파이프도 한 전기 갖고 용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보자들 딱 갖고 용접하는 거 보고 있으면 그 전기 계속 그 전기 갖고 쓰고 있어요, 진짜. 네. 처음 스타트 때 잘 안 녹게 썼어요. 그냥 버티컬 오면은 전기 좀 낮춰야 돼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춰요. 그러니까 용량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간마다 전기 쓰는 게 틀려요, 이렇게. 전기 쓰는 게 틀려요. 그럼 연결 때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장에서 용접할 때는 컨트롤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수시로 바뀌는 거야. 맞잖아. 근데 초보자들은 한 전기 갖고 합니다. 왜? 잘하는 사람 보니까는 전기 높여가지고 사다다닥 떼어버리거든. 그걸 따라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잘하는 사람도 그래요. 이 갭 상태가 안 좋거나 개선각도 상태가 안 좋으면은 용접하다가 전기 꺼버리고 전기 낮추고 용접하고 아니면 그 샘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전기 높으면 와이어를 밖으로 빼고 위인폭을 넓혀주고 백 형성 8가지 요소 있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라면 끓이다가 어떻게? 라면 끓여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전기를 가스번호를 낮추는 겁니다. 하루를 낮추면 센 물이, 이제 끓는 물이 가라앉습니다. 맞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전류를 낮춰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초충 넣을 때 계속 가전연료를 쓰는 거예요. 시험 용접 때도 마찬가지. 시험 용접 내가 스타트가 끊어가지고, 아우, 지금 감당 안 되면 전기 낮춰야 되는데, 그 전기 갖고 떼우고 있습니다. 영아. 맞지? 용접하다가 세면은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추고 그냥 마사지 때운다, 얘가. 그러니까 용납이 자꾸 되는 겁니다. 요거, 그냥, 이게 뭐냐면은, 용접 부시, 예, 전류 부시입니다. 전류 부시. 전기 높이가 용접한다는 거. 자부심. 그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다시 얘기하지만은, 전자세 용접은 왜 어렵냐면은, 전자세 용접은 텅센 길이도 다 달라야 되고, 전류값도 다 틀립니다. 그럼 얘 6인치 40대 올 때 아래보기 때 어떻게 해요? 6인치가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아래보기 잘 안 녹아요. 왜냐면 와이어가 밖으로 빠지면서 와이어하고 개선값도 같이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 올려주고. 전기 올려주면은 대신에 용량이 많이 되겠잖아. 그러니까 용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텅스텐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더하기 빼기를 하면서 용접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이것도 제일 문제죠. 용납된 부분은 제거하지 않고 재용접 시. 네. 우리가 용접하다가 용납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용납된 부분이 그대로 놔둬놓고 용접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센 물 한번 현장에서 내가 알지 용접을 한다고 치면은 가정했을 때 용접하다가 와이어가 빠졌어. 와이어가 빠졌는데 와이어를 순간적으로 갖다 대면은 갖다 대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용접하다가 샘물이 빠졌어. 와이어하고 샘물이 용접이 빠졌어. 그때는 순간적으로 와이어를 대면은 이 처진 샘물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따라가 용접하면 되는데 지금 초보자들 어떻게 하냐면은 용접하다가 일단 와이어가 개선에 낑기거나 빠져요. 빠지면은 본전기를 계속 나가면서 뭐 와이어 막 흔들고 있고 막 이래가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늦어버린 거죠. 맞죠? 용접하다가 와이어가 빠졌어. 와이어 빠지면 순간적으로 됩니다. 저도 용접하다가 와이어 빠집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텅스텐을 너무 과다하게 빼는 거예요. 오버헤드 구간에 버티컬 그냥 특히 오버헤드도 너무 많이 가다 빼가지고 버티컬 딱 오버는 어떻게 되냐면은 샘물 자체가 앞으로 샘물을 밀고 나가요. 꼬리가 길어져요. 그럼 그 꼬리가 길어지면 봐봐요. 이렇게 길어진 거하고 이게 와이어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꼬리를 짧게 잡아왔을 때 불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럼 요만큼 용납돼요. 얘는 요만큼 용납돼. 어느 게 용량의 양이 적을까요? 얘가 더 적겠죠? 텅스텐도 너무 가다하게 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접부에 용량이 되면은 가공실에 가서 그냥 한 파고 살짝 파줍니다. 파줘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제일 많이 EPB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왜냐면 학원생들이 초보자들이 현장에 와서 뭘 많이 하냐면 태클을 많이 시켜요. 본 태클을. 이제 브릿지 태클을 보통 용접을 하면 브릿지 태클이라고 합니다. 브릿지 태클은 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태클 놔요. 아니면 요렇게 태클 놓든가. 이 브릿지를 넣습니다. 본 태클 잘 안 쳐요. 특히 단단한 금속들은 본 태클을 치면 안 돼요. 본 태클 치는 용접사도 있어요. 연결에 완전히 100% 자신 있는 사람들은 본 태클 칩니다. 근데 보통 단단한 금속은 연결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연결부를 한 군데만 만들어 놓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피스테크나 브릿지테크를 놓는데 초보자들이 오면은 이제 브릿지테크도 잘 못 놔요. 브릿지테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초보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브릿지테크 너무 약하니까는 파이프를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뭐 저기 가서 다른 파이프 붙이려고 막 이렇게 뭐 망치가 두드리고 뭐 하면 저게 터져버려요. 터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본테크 치래요. 본테크. 그럼 초보자들이 테크 위주로 쫙 나갑니다. 그럼 뒤따라오면서 용접사들이 용접을 해요. 그렇게 지금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 되냐면은, 자, 내가 용접하는 거하고, 딴 사람이 초보자들이 하고 테크 놓은 거를 용접해버리면 백 높이가 틀려요. 대부분 초보자들은 백 높이가 높아. 그래서 연결 딱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연결부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으면 내 연결부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테크가 좀 짧아요.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RT 찍으면 얘는 EP 결함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점과 제시작점, 시작점과 테크 시작하고 끝날 때 보면은 테크를 똥을 이렇게 지가지고 만들고 똥이 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요거 튀어나왔잖아. 이것도 EP. EP 결함. 스타트 구간도 마찬가지고 6시 구간 스타트하는데 똥져 있어. 근데 내가 와이어를 밖에서 공급해가지고 얘를 밖에서 공급해가지고 용접했어요. 그럼 스타트 구간에도 어떻게 튀어나왔잖아요. 이것도 EP 결함. 여러분 아직 경험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진짜 RT가 까다로울 때는 요거 있죠. 요거 다 잡아내요. 한 번 공사할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와, 진짜 RT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본테크 옆에 내 방이 이렇게 치놨는데 스타트 때 EP하면 RC, 연결 지점 EP, 무조건 다 EP야, EP. 그러면 한 파이프에 4장이 나와. 4장, 5장이 나와요. 결함이. 근데 대부분 EP 결함 아니면 RC 결함이 나요. 본테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나와버리면 다 잡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파면은 파가지고 보잖아요. 진짜 연결 되게 잘 해놨어요. 근데 약간 꺼지거나 약간 튀어나오는데 다 잡아버립니다. 6인치 스케일 10짜리였어요, 그때, 파이프가. 하프 인치 또 10짜리였고. 그런 공사할 때는 진짜 본테크 치면 안 됩니다. 본테크 치더라도 똥이 안 지게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테크 시작점 가고 끝 지점. 그래서 여러분들 본테크 칠 때 잘 치셔야 돼요. 연습할 때. 본테크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습관. 똥이 지게 테크 치는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되는 거고, 똥이 안 지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지게 하려도 안 집니다. 아시겠죠? 그 습관입니다, 습관. 본테크의 이면 높이가 본용접의 이면 부분, 아까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한 거고, 이거 번이 아니고 본입니다. 못하네. 자, 아까 투패스 용접의 개성 가다로 RF 용접풀이 이면 비드로 침투했을 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대책을 한번 봅시다. 대책은 뭐 그거죠. 우리가 초청 넣을 때 와이어 위빙하고 와이어 성급이 둘 다 되면은 뭐 초청 넣을 때 EP 발생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대부분 용접사들이 용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없어. 위기지만은 EP 결함이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거는 본인 기량이 아예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예. 내 기량이 아예 안 된다. 정할 기간을 물론 사람이 현장 가서 정할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현장 가면은 이 좁은 공간을 내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용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구통, 가방 같은 거 사지 마요. 가방 절대 사지 마요. 가방 공구 가방 있죠. 좋은 거 있죠. 한 10몇만 원짜리. 그 절대 살 생각하지 마. 왜냐면 가방 올라매고 가면 이거 다 걸려. 저도 공구 가방도 샀지만은 다른 용접사들도 공구 가방, 이 들고 가는 가방도 사고 매는 가방도 사서 봤습니다. 다 필요 없어. 제일 좋은 건 깡통. 페인트 깡통 있죠.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잘 만들면 그 앉아서 용접할 수도 있고, 페인트 깡통을 만들어가지고 공구통을 들고 다녀요. 좋은 가방 10몇만 원짜리 막 그런 가방 필요 없습니다. 수도 못 합니다. 이거 물고 메고 가다가 다 걸리니까 벗어가지고 또 던졌다가 또 지지 끌고 다녀요. 그래서 공구통은 페인트통을 쓰세요. 그런 자세 안 좋은 데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적응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용접하는데 EP 결함이 발생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와이어 성급하고 위빙이 전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밤마다 해야 된다. 아니면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 계속 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전류예요. 예열과 용착을 완벽하게 이해하여 낮은 전류를 개성큰 용접 기법을 익힌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너무 낮은 전기하고 쓰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스타트할 때 너무 저처럼 가전류 쓰면 안 돼요. 적정하게 예열 딱 시키고 적정 전기하고 예열 약간만 시키고 용접을 하고 내가 버티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전기 자연스럽게 용접하고 용착도 잘 되고 용착이 잘 안 돼. 대부분 용접사들이 그래요. 현장에서 용접할 때 잘 안 녹고 잘 안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 올려서 용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정전기에 써가지고 용착을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용착을 제대로 시키고 하면 계속 용착이 됩니다. 근데 첫 스타트 때 잘 안 된다, 전기 올려버리면은 문제가 또 뭐냐면은 파이프 자체는 차가운데 전기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용착이 더 안 돼요. 오히려 두꺼운 파이프는. 전기 올려가 용접하려고 하는데 얘가 오히려 용착이 덜 안 돼. 왜냐면 센 물은 지들끼리 뭉치는 성질이 강하니까 전기가 높고 모재는 차가우니까 막 용접하더라도 높은 열이 가운데로 다 몰리게 돼요. 가운데로 몰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 높게 쓰더라도 용착이 안 되고 센 물이 용락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도 나오고 밖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전기 높다고 막 용접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적정 전류. 기량하시 본인이 컨트롤 가능한 전류를 사용하여 용접 중 용락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전기와,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전기와 싸움이에요. 용접은 전기하고 싸움입니다. 전류. 용접은, 초충 용접은 전류와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내가 표현하냐면은, 초충 넣을 때 전기를 강하게 쓸 수도 있고 약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용접이 가능한 전기를 맞춰야 돼요. 근데 전기 맞추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접사들 어떻게 하냐면은, 써서 316 용접하고 하면은 애들 보면은 컨트롤이 이제 전류 컨트롤이 있습니다. 전류 컨트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200A, 300A, 뭐 100A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럼 컨트롤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접사들이 여기다가 마킹을 해놓습니다. 마킹을 해놔요. 여기다가 샥 빼가지고 요 60 이렇게 적어놔요. 이래가지고 80, 이래가지고 100. 왜냐면 이 컨트롤 이 숫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60, 80, 100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후쿠메다를 재는 사람도 있어요. 후쿠메다하고. 후쿠메다 재가지고 한 60A 맞추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 같아요? 적정주를 찾는 거예요. 근데 초축 넣을 때 트윈치 10짜리가 60A가 316은 잘 녹아요. 316. 너무 잘 녹아서 문제야. 316은. 3008은 잘 안 녹아서 문제고. 너무 잘 녹다 보니까는 트윈치 10짜리 용접하려고 하니까 자세도 안 좋고 불편하니까 60A가 딱 떼우기 좋은 전류다.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을 여기다 맞추는 60A를 맞추는 거예요. 컨트롤을 60A 딱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전기에 민감해요. 용접이라는 건 전류에 민감해요. 초축 넣을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전기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대략적인 전기에서 맞춰가지고 용접을 합니다. 높은 대로, 낮은 대로. 사실 낮은 전기는 고기량자들이 낮은 전기 잘 못 써요. 중급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전기를 자기가 사용하는 전기보다 대부분 부분에는 한 20A 올려요. 써서 용접하면 딱 봐요. 전기세가 막 용접하고 있어요. 그래 봐요. 내가 받아가 해봐요. 와, 이거는 와이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죠, 전기야. 근데 그거 갖고 하고 있는 거 반전기 팍팍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전기를 낮춰줘요. 한 20A 낮춰요. 20A 낮추는데도. 그러면은 걔가 용착이 안 돼요, 용착이 안 돼요. 예열을 시키면서, 이게 용착을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또 보여줘요. 지금 20A 낮추고, 자, 봐봐요 하면서. 잘 치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바쁜 것도 없이 그냥 여유롭게 용접을 하면서 빠르게 용접이 돼요. 근데 그렇게 용접이 전기세 하는 사람 가다가 한번 빵 터지면 그 수정한다고 일 다 봐야 돼요. 오히려 적정 전기가 용접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전기는 진짜 잘 맞춰야 돼요. 네. 전류 맞추면 대부분 버티컬 구간에서 견딜 수 있는 전기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버티컬에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전기는 쓰면 안 됩니다. 아니면 빨리 치고 나가든가. 근데 대부분 빨리 치고 나가지 하고 계획은 세우지만 링 위에 쓰면 어떻게 돼요? 타이슨한테 막 뚜디 맞습니다. 그게 용접사도 똑같은 거예요. 용융지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용융지 부족, 와이어 선 부족, 용융지 컨트롤이 되지 않아 용락 직전 반전류 잡는 습관을 기른다. 이 반전기 잡는 습관 길러야 돼요. 반전기 잡는 습관. 아시겠죠? 반전기 잡는 습관 길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 반전기 잡는 걸 잘 못해요. 반전류. 가다가 샘물이 상태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샘물을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샘물을 본다는 의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용접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샘물 볼 줄 알아야 된다, 볼 줄 알아야 돼. 도대체 어떻게 봐? 말을 안 해주고 샘물만 잘 봐야 되는데,
샘물을 본다는 거, 샘물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상태가. 이 애가 밥을 달라고 하는 건지, 빨리, 이게 얘기하잖아요. 라면 끓이는 거 얘기해 주죠. 밥 달라고, 빨리 라면 넣어라. 내가 열받았으니까 빨리 라면 넣어라. 아, 나 라면 넣는데도, 이제 라면 하나 더 넣어라. 아, 나 계란도 넣어주고, 파도 넣어주고. 자꾸 이 샘물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용접사가 그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용접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막 용착을 시키는데 용착이 안 되고, 용착된 부분과 다 따라와. 그러면 키홀이 열려. 아, 나 여기 붙기 싫어. 나 여기 가기 싫으니까 저 위에다 붙여달라고. 샘물 저 위에다 붙여달라고. 그럴 때면 내가 뭐 붙일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전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 상태 보고 전기가 용락될 것 같으면 반전기 순간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용동지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습득. 백 형성 8가지 요소 있죠. 교재 있죠. 답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용접이 안 되면은 그 안에 8가지 요소에서 내가 백 높이를 마음대로 조절을 못해. 오버헤드 때는 용접해보면 다 그렇잖아. 오버헤드 구간에는 백이 없고 아래 보기 때문에 백 많아. 그러면은 백 8가지 요소를 보고 내가 어떻게 용접을 해야 되겠다고 막 생각을 하시고 용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용접하면 안 돼. Y 위치 그 하나만 믿고 그대로 용접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백 높이를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우리가 뭐 디플러스 용접을 하든 간에 뭐 시험을 보든 뭐를 보든 간에 인코네를 보든 간에 백 높이를 일정하게 딱 맞춰야지. 어디 가서 쪽팔리고 그냥 뭐 아래 보기는 항상 많고 오버헤드 구간에 위 보기는 적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지 현장에서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백 8가지 요소 꼭 기억하시고 내가 부스에서도 연습을 하는데도 백 높이를 내 자유자재로 못 맞춘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 없이 용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됩니다. 통생 길이, 통생 각도, 미분포, 피치폭, 용접 속도, 뭐 이런 거, 와이어 공급량, 와이어 위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용접하시면 됩니다. 본테크 용접의 시작과 끝 지점 용납부 없이 테크 용접을 시작하고 만약 용납부가 있으면 그라인더를 기타기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용락이 되어 있는데 테크가 용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락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타기 할 때 기타기 요만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딱 이만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타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얇핏하게. 내가 용접했을 때 이게 빨리 올라오게. 근데 기타기 여러분들 쬐끔만 하자. 쬐끔만 하잖아. 툴지 40 같은 경우에 용락되어 있는 부분 쬐끔만 기타기 하잖아요.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 그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따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테크 높이 1mm 정도 적당하면 용접점, 그러니까 본테크는 높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테크가 만약에 여러분들 현장 가서 용접을 하려고 하는데 본테크를 쳐야 될 상황이야. 그럼 대형관 같은 거, 뭐 30인치, 24인치, 그 다음에 40인치, 뭐 이런 거 1000A 넘어가는 파이프 같은 거 본테크 쳐야 돼요. 피스테크 피스 모자라요. 피스테크 치면은 모자랍니다. 그리고 피스 치다 보면은 맞추다 보면 손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용접할래도 피스 너무 촘촘하게 박아놔가지고 이게 손이 안 들어가. 근데 나중에 이거 용접하려면은 군데군데 본테크 치고 피스 다 뜯어내야 돼. 왜냐면 파이프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찹 땡기고 유압 작해갖고 안에서 밀고 막 이랍니다. 그리고 피스 막 치고 나는데 본테크 다 치고 그때 다 뜯어내고 용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크 칠 때 이게 신납니다. 저도 많이 그래요. 만약에 막 40인치 막 이런 용접 막 42인치 할 때 테크 치면은 테크 칠 때는 백이 잘 나와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좁은 갭도 테크 치면은 우리가 누르는 용접을 배웠고 지금 오버헤드 여러분들은 오버헤드 좁은 갭 용접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오버헤드 좁은 갭 용접을 해본 사람들은 오버헤드에 갭이 1mm 나와도 테크 치면은 백이 두툼하게 잘 나와요. 두툼하게 잘 나오니까 다 두툼하게 넘는 거야. 그래서 딱 테크 랜턴으로 딱 비춰봐요. 막 대형관 같은 거. 와, 이거 테크 잘 나왔네. 오, 이제 용접도 이렇게 하면 되네. 딱 생각을 하게. 왜? 본테크가 이만큼 쳤는데 개 좁은 거를 넓건 어떤 간에 갭이 1mm 나도 테크 쳤는데 와, 진짜 그림같이 테크를 쳐놨어요. 높이가. 그리고 이제 본용접도 내가 이 높이 맞춰가지고 테크를 그리시는데 본용접 하면 그렇게 나왔겠다 생각하잖아요. 안 나옵니다. 본용접도 딱 들어가면 테크 높이보다 무조건 낮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열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자체가
차가운 파이프에 순간적으로 열을 높게 해가지고 용접해보면 어떻게 하면은 그 높은 전기가 어디로 가요? 옆으로 안 퍼져요. 집중됩니다. 개선으로 집중되니까 백이 잘 나오는 거야. 근데 본용접 딱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속도가 늦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옆으로 자꾸 퍼집니다. 그럼 백이 가운데로 집중된 게 아니고 옆으로 퍼져버려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용접을, 우리가 본테크를 칠 때는 백 높이를 낮춰서 용접을 하셔야 돼요. 높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파이프가 수축을 합니다.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본용접 하다가 테크 부분 만나면 수축하면 테크 부분이 더 튀어나옵니다. 테크는 항상 한 1mm 정도 얍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1mm보다 약간 나올 정도로 본테크 칩니다. 본테크는 두툼하게 녹는 거 아닙니다. 저가 많이 그랬어요, 제가. 신나게 막 치고, 전기 높이가 막 하니까, 누른 용접으로 막 이 태클 치니까 백이 잘 나가지고, 본 용접 딱 들어가면 높이 절대 못 맞춥니다.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테크 칠 때는 1mm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수축, 요거죠. 본테크 수축하고. 1mm 정도 적당하라는 게 아니라 백이 1mm 정도 나와요. 백 높이가 1mm 정도 나오면 됩니다. 네. 6인치 10짜리 같은 거 써서 용접해보면 본테크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태클 쳐줘요. 후배들도 한 번씩 오면은 여기 있지만 태클 치달라 태클 쳐줘요. 그럼 태클 딱 제가 쳐줘. 하루 종일 렌터 비춰보고 있어. 막, 거기 이렇게 했다는 걸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거든. 그래. 서가 강성아, 왜 마음에 안 드나? 태클가, 아니, 형님, 제가 그냥 할게요. 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시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게 나온 거 아니냐. 나온 거 맞대요. 그럼 태클 딱 쳐줘. 그럼 이제 나오게 해주지.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나오게 하면은 네 높이 맞추기 백 높이 맞추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이걸 일단 다시 해달래. 그럼 잘라가지고 반대편으로 이제 개선 치가지고 반대편 태클 쳐줘요. 그러면은 태클을 이제 높이를 확연하게 맞춰줘요. 이렇게. 그러면 막 그때는 이제 기분 좋아. 예, 형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딱 합니다. 시험 치고 딱 오잖아요. 떨어졌습니다. 왜? 지금 본용접하고 이제 본용접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테크만 네 군데만 도출되는 거지. 네 군데 다 도출돼. 테크만 용접하다 6인치 10짜리니까 수축기도 많이 돼. 많이 되니까 어떻게 돼? 테크 난 거에 더 티 나오거든요. 그리고 얍실하게 놓은 사람 어떻게 해? 얍실하게 합격해요. 얍실하게 놓은 사람. 수축하면서 거의 백 높이하고 거의 맞아요. 안 맞더라도 약간 낮게 나오더라도 스무스하게 딱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테크는 조그맣게 치면 안 됩니다, 조그맣게. 막 이게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가 보다는 약간 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용접 중에 수축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 퍼짐 때문에 백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특히 대형관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테크의 백 높이를 과도하게 용접하면 용접의 백 높이와 테크 높이가 달라서 알티차는 시 EP 결함, 아까 얘기했죠. 테크는 이만한데 본 용접은 열어요. 예, 이러면은 요거 테크 전체가 EP 결함으로 잡힐 때도 있습니다. 예, 개선가선 35도, 아까도 설명했고, 용접 시 용락이 발생하면 그라인더로 용락 지점을 깃따게 하고 와이어를 대어 용납부가 이제 이렇게 용접하는 겁니다. 깃따기와 와이어를 대어 용납부가 빨리 올라오도록 재용접을 한다. 만약 용납부에 양이 많으면 용납부를 완전히 제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용납부가 요만큼 있잖아요. 용접하다가 용락이 이만큼 됐어. 그러면은 용락이 조금 되면은 요만큼만 팔면 되는데 요만큼만 이제 깃따기 해가지고 재용접해가지고 얘 빨아 올려가지고 용접하면 됩니다. 근데 용납부가 너무 많으면은 용납부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걷어내야 됩니다. 용납부가 너무 많으면은 요만큼 걷어내야 돼요. 왜냐면 이 부분, 올챙이 부분 있죠? 올챙이 부분 요리돼 있잖아. 용납부를 걷어내면은 용납부의 옆에 올챙이 요만큼이 남아있어요. 요만큼. 그래서 용접해가지고 그거를 요만큼 남아있는 갭이에요, 갭. 갭이 원래 요만큼 용납됐어요. 요만큼 많이. 근데 요만큼 제거해. 그럼 요만큼이 남아있어. 근데 요만큼을 내가 걷어내려고 그라인더 더 파잖아. 그럼 갭이 완전 가다가 돼. 나중에 우리가 리피아 교육할 때 할 거예요. 갭이 완전 가다가 돼. 그 용접하기 더 힘들어져.
요만큼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용접하면서 빨아당기면서 용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납부를, 그러니까 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기도 너무 과도하게, 백 낼 때는 과도하게 쓸 생각하지 말라고. 자, 이피결함 수정을 한번 봅시다. 예, 이피결함 수정은 무조건 다 파내야 돼. 다 파내야 됩니다. 이피결함 수정은 무조건 다 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피결함은 뭐예요? 이제 백에서 발생한 겁니다. 백에서. 맞죠? 이피결함은 백에서 발생한 결함입니다. 백에서 발생한 결함은 무조건 다 파내야 됩니다. 다 파내야 돼. 근데 대부분의 결함은 백에서 많이 이제 초충용접 때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피결함이 딱 떴다 이러면은 에이씨 하고 이피결함 좀 잡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잡아보면 알겠지만 이피결함 왜 잡기 힘들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덩어리가 있네요. 덩어리가 있으면 이 덩어리가 초충용접할 때 우리 초충용접을 이렇게 하면은 백이 우리가 이제 밖에서 안에 투명하게 보면은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백이. 근데 이피결함이 이렇게 발생해요. 이렇게 발생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밖에서 이제 파이널 되면은 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갭을 똑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갭이 3mm 정도 만들어줍니다. 만드는데 여기에 불알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다가 이거 막 톱으로 제거하고 또 막 파고 막 하다 보면 이만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갭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팠어요. 다시 파면은 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이피결함 찾기 힘들어요. 특히 초보자들이 만약에 이피결함이 발생했다, 학원생들이. 그러면은 이 결함은 어떻게 파냐면은, 빼빠지 수정 받았는데 이피결함이 이따만해. 막 엄청 커요. 이피결함이. 수정지를 받았는데, 이피 이렇게 가수하게 나왔어. 이피결함.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바로 파지 않아요. 경험 없는 중국 용접사들은 바로 파고 수정하려고 하지. 근데 경험 있는 용접사들은, 와, 이거는 뭐 똥을 싸지로 놨네 하고, 만약에 파이프가 있으면은 얘 구간이 이피결함이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파보는 거예요. 여기다 파가지고 구멍을 박아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구멍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한번 다 파면은 이걸 다 파면은 갭이 이만큼 넓어지니까 얘를 어느 정도만 파놓고 얘를 샘물 당겨 봐야 돼요. 하전을 내려 당겨가지고 아니면 빈토치를 돌려가지고 일단 빨아당겨요. 어떻게 하든 얘가 스무스하게 만들어진 걸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에 여기를 덮는 거예요. 이렇게 용접합니다. 근데 했는데 몇 번, 한 두 번, 세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이 파이프 잘라서 다시 해야 돼. 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의 거 용접 수정을 하러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이만큼의 이피결함이 있다고 이만큼 파가지고 용접했는데 다시 재결함이 나왔고 내 쪽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준영이가 용접해가지고 결함이 났어. 그래서 내보고 잡으래. 그래, 잡으러 갔는데 이피결함이야. 아무 생각 없이 여기 파가지고 용접했는데 이만큼 또 남아있어. 그러면은 R2가 되는 거야. 리젝트 2. 그럼 이 결함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모험을 할 필요 없다니까. 그때는 가감히 옆에 파가지고 확인하고, 확인 구멍은 잘 파놔야 됩니다. 양쪽으로 다 사이즈 확인해 봐야 돼요. 이바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결함 나오면은 여기만 RT를 찍었어요. 근데 안 그래요. 하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결함이 나오면 전체 파이프 다시 찍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물질 결함도 있고, 그란드 파면 이물질 결함이 있으니까 이물질 결함도 확인해야 되니까, 전체, 아무리 파이프가 크더라도 전체 구간 다시 다 찍습니다. 예전에 일부 구간만 찍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전체 구간 다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EP 결함이 발생하면 골 때립니다. 수정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 구멍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EP 결함 폭이 크면은 용접이 내가 가능할 만큼만 파놓고 나머지 샘물을 당겨 와야 됩니다. EP 결함 수정 정도 할 수 있으면 웬만한 RT 결함 수정은 그냥 합니다.
그만큼 EP 결함 수정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6시 구간에 EP 결함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결함은 다 그런데 6시에 불량이 발생했어요. 그럼 6시 구간 파가지고 연결하기 힘들다 했잖아요. 6시 파면은 7시나 8시 구간까지 파줘가지고 여기다 연결을 해야, 여기서 재용접해가지고 연결해 줍니다. 7시나 8시 구간에 해줍니다. 6시에 결함 나면은 EP 결함뿐만 아니라 RC 결함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7시로 연결 지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전빵으로. 아시겠죠? 파는 거 귀찮아가지고 6시고 막 대형관인데, 예를 들어 대형관이야, 이렇게. 오바이드 구간 이만큼 길어. 여기 발생했어.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파줘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파줘가지고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오바이드 구간은 연결이 잘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상진 구간에다가 연결을 딱 시켜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EP 결함이 진짜 많아요. 소형관 같은 경우에 EP 결함이 발생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인치 이하. 네. 1인치, 하프 인치, 1인치, 하프 인치 이런 거는 그냥 잘라서 다시 하세요. 배관사고 그냥 1인치 EP 결함 났는데 뭐 좀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라 다시 해요. 그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거 잡는다고 막 그란데 해가지고 파가지고 구간이 되게 짧아요. 이만큼 이제 절반을 파야 돼. 그 문제는 뭐냐면 절반 파고 난 다음에 결함을 잡아. 그럼 파이프 끊기는 거 어떻게 할래? 파이프가 이렇게 EP 결함 하프 인치 해가지고 1인치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요 구간에 EP 결함이 발생해서 이만큼 팔려면 이만큼 절반을 덜어내야 돼요. 절반 덜어내고 용접해버리잖아. 뺑 듣고 나면 파이프 이렇게 끊겨. 투패스 넣잖아. 끊겨. 그 뒤에 아무리 내가 열 준다 하더라도 끊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시 꺾인 상태에서 RCC 찍는 거예요. 그것도 무식하게 꺾여 있으니까 배관사가 그 판단 잘해야 돼요. 꺾여 있으니까 내가 리페어 잡았어. 리페어 잡았는데 꺾여 있어. 근데 반대편에 열 줍으면은 빨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배관사가 잡으래, 열을. 그러면은 배관사하고 사무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RT 찍어놓고 내가 곡직을 하겠다. RT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가 나오고 내가 곡직을 하러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RT 연구사님? 자면 안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 이게 잠이 많이 올 거예요. 이거 오전 내내 교육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용접 결함 얘기를 하는데, 뭐야. 계속, 자, EP 결함은 초보자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 EP 결함은 초보자들이 제일 발생한 결함이고, 우리가 지금 오시소 하츠처럼 용접을 하다 보니까는 그라인더를 사용을 안 하니까는 EP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EP 결함이 없이 용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설 연휴 때 그 영상 하나 올렸죠. 12인치. 보셨어요? 용접한 거 보니까 용준이 어떻게 했어요? 아래 부기 구간에 그 갭이 넓어. 그게 내가 개선을 35도로 만들어 달랬어요. 일반은 30도인데 내가 35도로 만들어 달랬어요. 왜 35도로 만드냐? 이 개선이, 이 좁은 거는 용접하기가 이게 좀 소홀해요. 개선이. 눈높이에 있으면은 되게 용접하기 힘들어요. 아래 보기 구간, 갭 넓어지면. 그런 거 감안해가 35도로 높이 달랬어요. 그러니까 용준이가 용접하다가 가다가 됐는 거야. 가다가 EP 결함이 발생해 어떻게 자기가 그란듯이 가가지고 싹 파가지고 이만큼 지가 표시해놨어. 표시해놔가지고 이만큼 백을 걷어내고 다시 재용접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제 다음 RC 결함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RC 결함도 진짜 위험한 결함입니다.